안녕하세요. 오늘 불금의 금요일이군요. 불금의 금요일. 네. 네, 불금입니다. 불금. 오늘 제목 건강서적 리뷰 냉기세계 건강혁명이라고, 네, 이시하라 유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목차들을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경애님 감사합니다. 심채윤님 안녕하세요. 네, 스타나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예전에 한 20년, 15년 정도 전에 책 많이 읽을 때, 이게 2001년도에 초판이고 5세까지 찍었네요. 2003년도. 네. 이 책, 추위, 냉기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어 가지고 책을 사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읽어보니 나름 많이 공감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이런 유사한 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암은 여기까지 치료할 수 있다. 이 책이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후쿠다 미노루하고 아보도우루 선생이 쓴 책인데,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림프구 가리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손가락 이렇게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제 메커니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책이 여기 밑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게 내가 읽었던 책이고, 왜 두 권씩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의 이 구경을 좀 시켜드리면서 목차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책 제목은 냉기 제거 건강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냉기를 제거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시하라 유미 씨는 1948년생 나가사키 출신이네요.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했다라는 말은 박사 학위를 따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치병 치료에 식사요법을 도입을 하고 스위스 비를하벤나 병원과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에 연수를 다녀오고 장수학 연구 분야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1985년부터 현미식, 당근주스 요법, 운동요법, 온천요법 등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보양원과 이시하라 클리닉을 설립 운영, 한의학과 식사요법 지도, 저서로는 혈액을 맑게 하는 건강혁명, 이 책도 제가 있어요. 동양의 지혜는 장수의 지혜, 암은 혈액으로 치료한다. 왜 30여 권을 집필했다.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저자의 그 머릿말 같은 게 나오고요. 이거는 머릿말 한번 읽어볼까요? 냉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를 차게 하면 설사를 하고, 아랫도리를 차게 하면 몸살이 나고,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머리와 허리가 아프듯이 냉기 때문에 생기는 몸의 이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감기도 냉기 때문에 생기고, 몸을 차게 하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필자는 임상이로서 오랫동안 환자를 접하면서 부인병이나 만성병은 물론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각종 질환들이 냉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우리가 경쟁하듯 틀어대는 에어컨 바람, 청량 음료, 과잉 섭취, 우죽순처럼 들어서는 아이스크림 가게, 연중 먹어대는 냉면 등 몸을 차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 몸은 싫든 좋든 차가워지고 있고, 이름도 없던 냉방병이라고 하는 신종병이 생겼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관찰해온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냉기가 몸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해결 방법을 알리려고 이 책을 적게 되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건강정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D를 다 읽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뭘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를 보고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1장. 물 한 잔 마시고, 그것도 찬물, 더우니까. 안녕하세요. 스타나이님도 오셨고,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단스, 박경현님, 최윤님, 스타나인 어메이징 바이타민C 월드, 윤영주님 오랜만입니다. 오, 네. 장인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천님 안녕하세요. 네, 글루타치온 아니고요, 이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빨. 네, 안녕하세요. 이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냉기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다. 냉기라고 하는 건 이제 추운 거, 차가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차갑게 하고 있는지, 차갑게 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40% 정도는 몸이 정상 체온보다 좀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조사를 해 놓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학생들 있잖아요. 초, 중, 고등학생들의 40%가 저체온증, 정 36.5도 이하다라는 거죠. 35. 몇 도 이런 정도로. 저도 뭐 체온 재보니까는 36도가 안 돼요. 잘못 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혀의 밑에서 이렇게 쟀는데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몸이 차가우면은 여기 보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건데, 1번 보면 인류의 80%는 냉성 체질이다. 아우, 이 정도네요. 80%가 냉성이래요. 냉성 체질, 차가운 체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사실 몸이 지금 다 차가울 수 있는데 체온을 한번 재봐라라는 거죠. 체온을 한번 재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체온계를 한 개씩 삽시다. 그래가지고 혀 밑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체온을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체온을 알므로 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 또는 뭐 그 바이오 피드백 요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에 나오는 바이탈 사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지표를 잡을 수 있으니까는 꼭 체온을 좀 재보시. 저는 체온계를 갖고 있습니다. 혈압계도 갖고 있어요. 제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미영고님도 35.7도래네요. 네,
저렇다니까요. 그래서 저 온도면 효소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거죠.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80%가 냉성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와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냉성 차가운 체질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후조리 해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냉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목차 얘기하는 거예요. 목차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냉기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는 일단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혈액이 잘 소통이 안 돼도 염증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몸속에 들어온 단백질들을 분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몸속에서 만들어낸 단백질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36.5도, 37도 이럴 때 가장 활성화되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활성화도가 떨어지니까는 결국은 내 몸에 입으로 들어온 단백질, 혈관으로 들어온 내가 먹은 단백질, 그 다음에 내 몸속에서 내놓는 단백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슐린입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분해해서 없애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져요. 추워지면, 차가워지면. 그리고 산소 제대로 소통 안 되죠. 산소 안 가면 자율신경 조절 안 되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 안 되죠. 신진대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죠. 뚱뚱해지죠. 그리고 살 빼려면 체온부터 올려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데 진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반신욕을 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빠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체온은 안 올리고 맨날 딴 거 해갖고 하려고 그러니까는 빠졌다가도 돌아오고 빠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들 막 체온을 재시네. 이슬이님은 36.7이니까는요 그게 글루타치온 부작용입니다. 가다복용이죠. 글루타치온 너무 많이 드시니까 몸에서 그냥 전기가 튀고 불이 튀고 뭐 난리가 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몸이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는 열이 나는 거죠. 아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좋은 온도 나오네요. 첫 번째 장 그런 두 줄이 있었고요. 이제 2장 몸의 이상은 냉기에서 온다. 그래서 첫 번째 냉기, 물, 통증의 삼각관계. 이제 이 얘기죠. 뭐 좀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물하고 냉기하고 통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우선 물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뭐 가장 한 게 그거죠. 차가운 물 있잖아요. 그거를 벌컥벌컥 예를 들어서 한 4도씨 5도씨 이하 정도 되는 물 굉장히 차갑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마시고 있는 물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0도 정도? 10도? 그 주변일 거예요 아마. 저기가 냉장고 온도가 그렇게 안 낮거든요. 한 10도 정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낮지 않아요. 캔맥주 이렇게 냉장에서 꺼내갖고 온도 재보면 그렇게 낮은 온도가 아니에요. 뭘 갖고 재야 되나? 지금 제가 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너무 많이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0ml 짜리 한 방에 그냥 마시잖아요. 그럼 위가 이렇게 딱 서버려요. 위가 운동을 하고 있다가 차가운 물을 그렇게 막 500ml 짜리 한 통 그냥 되게 차가운 물을 한 방에 먹으면 위가 그냥 스톱되거든요. 아이스크림 팥빙수 같은 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팥빙수 같은 거 이만한 걸 혼자 막 먹어보세요. 위가 서버린다니까요. 먹다가 지금 서요. 그래서 얹히거나 소화 문제가 생기거나 위장병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 작년 여름에 맞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우리 어머니랑 갔다가
태종대가 아니라 태종대 건너편에 있는 하여튼 어디를 갔어요? 5,6도가 보이는 곳이구나. 5,6도가 보이는 곳.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유명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둘이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아니라 그 뭡니까 팥빙수 진짜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 한 개씩 시켜놓고 먹었는데 어머니 그거 밥 먹다가 못 드시더라고요. 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가운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 즉 위장에서부터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통증을 느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차가운 물은 냉기가 되고 냉기는 통증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냉기가 이제 겨울에 차가운데 딱 바깥에 나가면 갑자기 몸이 오그라드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냉기인데 차가운 물을 계속 먹으면 그 물을 데피기 위해서 내 몸의 체온을 갖다 써야 돼요. 그렇게 갖다 쓰다 보니까는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위장에서 나와야 되는 효소, 호르몬, 위산, 뭐 호르몬은 아니겠지만 효소, 소화 효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일단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오그라들거든요. 자, 요거는 어떤 반응이냐 하면 여러분 콜라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콜라겐이 뭐냐면은 돼지 껍질, 생선의 비늘, 생선의 껍질, 그 다음에 닭, 통닭의 껍질 이런 것들한테 콜라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해삼은 물 플러스 콜라겐이에요. 거의 100%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예를 들은 게 그 해삼의 콜라겐인데 겨울에 이 일식집에 가가지고 일식집이나 무슨 횟집에 가가지고 해삼을 시키면 겨울에 해삼을 건져 와가지고 잘라갖고 이렇게 주는데 씹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가 아파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있을 텐데 이 해삼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따뜻한 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해삼을 30초만 담갔다가 빼면은 부들부들해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차가운 온도에 있으면 내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 굳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차가운 물을 먹거나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먹거나 팥빙수 한 그릇을 혼자서 먹거나 이러면 위가 그냥 굳어버려요. 이렇게. 이건 왜 여기에 콜라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몸 전부 다가 콜라겐으로 쌓여 있어요. 몸 한 개도 전부 콜라겐으로 덮여 있고요. 혈관 한 개 한 개 콜라겐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뼈를 감싸고 있는 것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것도 콜라겐이 전부 이 속에 콜라겐이 들어 있습니다. 근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밀잖아요. 이렇게 밀리는 게 근막이 있어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 근막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입니다. 여러분들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 제가 이런 거 가끔 보여드리죠. 이거 앞으로 구부리는 거 이게 이렇게 내리는데 안 내려가고 땡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 땡기는 거 이거 이게 다 콜라겐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콜라겐이 굳어 있어서 이게 땡기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데펴주면 이게 좀 더 잘 내려가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예. 이게 콜라겐입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차가운 걸 먹거나 이러면 이 콜라겐이 굳는다. 해삼처럼 굳는다라는 거죠. 네, 사람이 죽으면 굳잖아요. 시체가 굳잖아요. 그게 이 콜라겐이 굳어지는 겁니다. 네. 온몸이 콜라겐이에요. 그냥 온몸이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면 이게 굳어진다. 어떻게 굳어지냐면 콜라겐 그 분자, 단백질 분자에 수소결합을 원래는 수소결합의 숫자가 적은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 수소결합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막 결합을 해가지고 굳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어는 이유가 수소결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는 거거든요. 고체로 되는 거거든요. 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소결합을 끊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은
열입니다. 열을 집어넣어야 된다. 반대로 이렇게 차가운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으신가요? 좋으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는데도 이 콜라겐 분자 때문에 땡겨가지고 아프잖아요.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관 속에 흘러다니는 혈액, 예. 이런 쪽에서는 또 염증이 일어난다.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염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냉기, 물, 통증 서로 같이 작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기가 일으키는 몸의 이상. 좀 전에 말씀드린 우선 이 근육이 안 움직여요. 이거부터. 차가워지면 이거 다 안 되고, 소화 안 되고, 호르몬 대사 안 되고, 세포 대사 떨어지고, 효소 반응 속도 떨어지고, 뭐 여러분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알레르기, 아토피 증상과 냉기.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몸을 목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욕이 필수입니다. 아토피에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져요. 그게 체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의 체온은 굉장히 높아요. 아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막 새거여가지고 막 반응 너무 잘해요. 그리고 신진대사도 잘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막 한참 뛰어다녀도 피곤하지가 않고 집안에서도 막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열도 또 나고. 그리고 또 피곤해서 또 자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몸이다. 하루에 몇 번씩 자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극도로 움직이고 극도로 쉬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건강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극도로 운동하고 극도로 쉬고 이런, 이제 이 운동의 그 정도가 지나친이라고 하는 그 지나친 이 심하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쉬었다 열심히 운동했다 이게 같이 되어야 된다. 애기들처럼. 그게 건강한 몸이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훨씬 더 심하게 온다. 그래서 찬바람 쐬면은 여름에 여러분 지금 찬바람, 여러분 에어컨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도 점점 이제 에어컨이 싫어지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에어컨을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병, 그리고 냉기. 그러니까 애기들이 또 몸이 차가워져도 마음의 병이 생긴다. 뭐 신진대사 안 되고 호르몬 대사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뻔한 얘기죠. 부인병은 냉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부인병 가지고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배를 따뜻하게 한다라는 거죠. 특히 그 생리통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전기를 집어넣으면 열이 나는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에다 붙이라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서 괜찮은데, 저는 생리통이 없어요. 괜찮은데, 그 분들, 생리통 있으신 분들, 전기 매트 갖다 붙이면 좀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그거 모르고 끈 거. 그게 다 배가 차갑고 아랫배가 차갑고 아랫배 차가운 배로 결혼해가지고 살아도 임신이 안 되고 착상이 안 되고 착상됐다가도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아랫배가 차갑고 몸이 차갑고 그리고 이제 이 뚱뚱한 사람일수록 또 안 되죠. 몸이 차갑죠. 뚱뚱한 이유는 차갑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인병은 냉기하고 관계가 깊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라. 고령자의 병과 냉기. 또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병이 막 3가지, 4가지, 5가지 막. 그래서 기본 지금 50대 이상 되면 한 4-5군데 병 갖고 있잖아요. 50대는 5군데 정도 아픈 데를 갖고 있대요. 안 좋은 데를 갖고 있대요. 그게
그게 정상은 아닌데 그건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대 5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예.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네. 고령자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병하고도 냉기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병, 무서운 병에 숨어있는 냉기, 염증과 냉기. 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염증과 냉기. 염증을 일으키는 원리가 뭔지. 제가 염증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네, 소화불량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여기. 염증의 4가지 징후, 발열, 종창, 붓는다라는 거, 동통, 쿡쿡 쑤시듯이 아프다, 발적, 국부가 충혈돼서 붉어진다. 네,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나 방광염 이런 것들이 생긴다. 예, 염증이 생기는 장소부터 머리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뇌염, 수망염, 비염, 갑상선염, 편도선염, 폐렴, 위염, 췌장염, 간염, 장염, 신장염, 자궁, 내막염 뭐 이런 게 있다. 염증은 노폐물을 연소시키려는 바이러스의 활동이다. 식욕부진한 몸의 방어 반응이다. 뭐 그런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밖에 없네요. 별로 뭐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 추위, 차가운 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건데, 차가워지면, 네, 몸이 일단은 혈관이 줄어들고요, 콜라겐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잘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고, 차가운 몸에서 움직이면 또 아파요. 그건 원인이 뭐냐면은 산소가 안 가고 있고, 혈액도 조금밖에 안 가고 있고, 산소도 조금밖에 안 가고 있고, 면역 반응, 신진대사, 그 다음에 효소 반응, 호르몬 반응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움직이니까는 아픈 거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 몸에 이제, 예, 이상한 물질들도 많이 또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예. 이상한 물질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못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걔네들하고 내 세포들하고 또 면역세포하고 반응을 해서 또 아픔을, 통증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차가우면 염증을 만든다. 그 다음에 종양 역시 냉증.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면은 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하게 잘 공급이 되어지고 있으면 따뜻한데, 그게 잘 안 가니까, 추우니까, 몸이 냉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가니까, 산소가 안 가니까는 종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소 부족이 암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순환장애 냉기. 네. 추우니까 순환 안 되죠. 순환 안 되니까는 병 생기죠. 폐행성 질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차가워지니까는 무릎에 산소 영양 공급, 혈액 공급 안 되니까는 연골이 잘 깨진다. 그래서 면역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온하고 또 면역. 뭐 뻔한 얘기들 뭐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적은 거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뭐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네. 그 다음에 4장,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은 치료된다. 첫 번째, 당신의 몸은 음성 체질인가 양성 체질인가. 저는 이 체질 이야기를 잘 몰라가지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 두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과 차게 하는 식품. 네, 주로 열대 과일류가 몸을 차갑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양파. 저 양파 무지 좋아하거든요. 양파 무지 많이 먹거든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저 거의 생마늘로요. 접시, 이만한 접시에 한 접시 생마늘 갖다 줘도 그날 저녁에 이거 전부 다 먹어요. 네, 저 마늘 무지 좋아합니다. 양파, 마늘, 그 다음에 파김치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대파, 네, 카레 무지 좋아해요. 카레.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추, 그 다음에 소금, 네, 이런 거 연락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강, 네, 생강차. 그래서 생각나면 생강차 마시죠. 누가 생각날 때 마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또 따뜻하게 하는 것도 뭐 있죠? 그 다음에 그 계피 이런 거 향 되게 좋아하고요. 수정가에 들어가는 계피향 무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산초 뭐 이런 유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스파이식한 겁니다. 스파이식한 것들은 전부 내 몸에 들어오면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예전에 적외선 카메라로 여기를 찍은 적이 있어요. 고추, 매운 거, 고추장 같은 거를 먹으면서 여기가 멀겋게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스파이식한 게 들어가면 그냥 열이 나요. 저는 텔레비전에 김치 담그는 것만 나와도 코에서 땀이 나요. 코에서 땀이 나요. 그 정도로. 네. 야,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지금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반신욕하러 들어가기 전에 먹는 영양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비타민C, 그 다음에 MSM, 글루타치온 이런 거 먹어도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오메가3. 이 정도 먹고 딱 들어가면 몸에 그냥 열이 막 풀풀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열을 올릴 수가 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신진대사를 시킬 수가 있죠. 예. 저는 일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피로가 그거 할 때 그냥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따뜻한 음식 많이 먹고요. 차게 하는 식품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던가. 네. 그 다음에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특효식. 아, 이게 소금이고, 이거는 그럼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156페이지. 156페이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특효식. 자, 생강탕이 있고요. 생강탕. 이게 뭘로 만드냐면 생강, 흑설탕, 벌꿀 이런 거 넣어서 만들고요. 매실엽차, 매실 절인 거랑 간장 한 큰술이랑 생강즙 약간 엽차. 네, 생강을 갈아서 생강즙을 떨어뜨린다. 이것도 뭐 생강차네요. 계란간장, 계란간장. 재료 계란, 노른자위 1개 분량, 간장 요렇게 집어넣고 먹으면은 금방 따뜻해지는 특효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무탕, 무 2분의 1개, 생강 약간, 천연소금. 뭐 다 생강이네요. 생강. 네. 무즙과 생강즙을 섞어서 만든답니다. 팥 다시마탕. 팥은 이뇨작용을 한대요. 팥 50g에 다시마, 천연소금. 여기 소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소금이에요. 천연소금. 여기. 네, 소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팥탕. 팥 50g, 물 600cc. 팥탕.
자, 그 다음에 몸의 냉기를 없애주는 음주법. 아, 이거 술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 참네. 몸의 냉기를 없애는 술, 이런 얘기죠. 레몬 위스키. 그 다음에 청주, 난주라고 하는데, 청주 50cc에 벌꿀을 집어넣고, 계란을 한 개 넣고, 예, 청주에다가 계란 넣고 벌꿀 넣어서 먹어라. 마늘주, 예, 마늘주, 매실주,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주를 데워서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한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오신 분들 일단 한번 다들 너무 조용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들 좀 해보시죠. 얼굴에 강체 나는 것은 네, 메이크업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하고 이 컴퓨터, 네, 이 컴퓨터가 지금 다르고, 카메라는 쓰던 맨날 쓰던 카메라고, 이게 아마 카메라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다른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네. 아우, 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네. 유캠 8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네. 요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옥님 오셨군요. 김부사님 안녕하십니까. 가족여행 산소 마시러 문경세제 맞다. 문경세제에서 우리 모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11월 달에 문경세제에서 한번 모입시다.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달 11월 10일쯤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문경세제. 야, 이거 뭐 방송 중에 이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며 가야 되는 거죠. 8월, 9월, 11월 9일 날입니다. 11월 9일. 11월 9일 날 문경세제 쪽에서 네, 우리가 모임을 한번 펜션 빌려서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 김부사님 거기 묵으시는 방 저기 전화번호랑 좀 알아오세요. 네, 그 집 예약해 놓읍시다. 혹시 되면은 오늘 예약해 놓으시고요. 한 10명 정도. 그러면 제가 예약 그 돈을 보내드릴게요. 문경세제 오늘 왕복 15km 4시간 정도 걸었다. 우와, 15km 4시간이면 날라다니셨네. 야, 이성옥님 반신욕 할 때 비타민C 먹고 들어가요. 네, MSM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도 드시고요. 네, 그렇게 드시고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는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야, 다들 오늘 강체가 난다고 난리네. 아,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 카메라 빨 참 대단하죠. 뭐 이런 거 보면. 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요. 네, 11월 9일날 예약 좀 일단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은 치료된다. 사장, 당신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아, 네네. 그 다음에 5번째, 냉기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요리. 그냥 넘어갈게요. 당근 주스 건강법 6번인데요. 이 당근 주스는 어떤 거냐면, 당근하고 사과를, 당근 하나, 사과 반 개를 집어넣고 믹스에다 갈아가지고 마시는 그건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렇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이분이 쓴 다른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당근 한 개, 저기 사과 반 개, 요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번째, 목욕 건강법. 따뜻하게 하면 병은 치료된다. 목욕 건강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신욕해라.
반신욕이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반신욕 그리고 반신욕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서 산후조리 해라.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반신욕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건만 되면 반신욕 꼭 해주시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고 빨리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1일 1만보법 네, 많이 걸어라. 그리고 냉기에 탁월한 적효요법이라고 있네요. 187페이지 냉기에 탁월한 적효요법 187페이지 생강스포법 묵은 생강을 간다. 생강을 자루에 넣어 70도씨로 가열한다. 네,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수건을 적신다. 이 물에다가. 그 다음에 두드려서 온도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약간 뜨거울 때 한부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6번 비닐과 목욕 수건을 덮고 이불을 덮는다. 아, 이게 그겁니다. 산후조리. 비닐을 덮어서 산후조리를 하네요. 야, 이런 참 그런 비닐까지 덮어야 되나 싶기는 하다만,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생강스포요법.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 묵은 생강을 간다. 자루에 넣어 70도씨 정도로 가열한다. 수건을 이물에다가 적신다. 두드려서 이게 생강 넣은 자루를 수건을 감싸라고 하는 건지 좀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강탕에 수건을 적셔 부드러울 정도로 수분을 남기고 적당히 짠 다음 한부에 댄다. 70도씨 정도의 생강탕에 수건을 넣어서 적시고 수분을 남기고 적당히 짜서, 그러니까는 이 건더기를 붙이라는 게 아니고 수건에 생강탕이 묻어 있는 거를 갖다 붙이라고 하는 거네요. 예.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수건을 생강탕에 담갔다가 물을 짠 후 다시 한부에 댄다. 이 방법을 2, 3회 반복한다. 통증이나 증상이 심할 때는 하루에 2, 3회 실시한다. 가벼울 때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생강탕을 썰 때마다 다시 데워서 2, 3일간 사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생강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건을 생강탕에다가 적셔서 통증이 있는 데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처럼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효요법이다. 냉기를 없애는 적효요법이다. 그 다음에 뭐 비파엽 옹구요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래기탕 요법, 뭐 여러가지가 많이 있네요. 책 사서 보세요. 그 다음에 10번째 최고의 체열 상승법 단식. 단식을 하면 체열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정도로 몸속에 여러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물질 이동이 세포까지 잘 안 되고 있고, 세포까지 물질 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세포가 포도당 소모를 잘 못한다.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가져다가 없애지를 못한다. 이 얘기죠. 근데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걸 자꾸 빼내주죠. 예. 그 다음에 체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없어지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죠. 뭐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니까는 열이 나는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 예,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이야, 이건 또 뭐야? 몸을 따뜻하게 하는 비장의 방법, 197페이지.
목욕하면 되는 거지 뭐. 또 뭐 다른 게 있나? 비장의 방법이 있다는데. 태양이 들지 않는 집에는 의사가 든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의사가 들어온다 그런 말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 미쳐버리겠네. 노래 부르기로 체열을 상승시키죠. 오마이갓. 아하. 책 제목은 냉기 제거 건강법입니다. 20년 된 책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비장의 방법. 태양이 들지 않는 집에는 의사가 들어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가 병 고치러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비장의 방법은 웃으면 복이 온다 이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래 부르기로 체열을 상승시키자.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마사지, 지압, 침구, 기공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뭐 비장의 방법이라 해서 봤더니 뭐 이런 것밖에 없네요. 아 참네. 자, 그 다음에 냉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 요거 몇 가지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누가 이제 질문을 했나봐요. 저는 올해 40세의 주부로 중간 몸집, 중간 키에 피부는 흰 편. 특별히 이렇다 할 병은 없지만 냉기와 물이 얼마나 몸에 나쁜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회사 직원에게서 가능한 많은 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수분은 되도록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뭐 이런 역 같은 또 글을 써놨네. 수분을 많이 마셔도 상관없는 사람은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 등 몸이 뜨겁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수분을 많이 마셔라. 젊은 시절 알맞은 체중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이 찌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즉 수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난 것이지요. 권투 선수가 몸의 체중을 줄일 때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수분 제한을 엄격히 하는 것을 보아도 체중 증가와 수분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는 기묘한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즉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구역질을 하거나 설사를 하는 상태에서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찬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물을 자꾸 마시면 오히려 설사가 심해질 뿐입니다. 가볍게 조깅을 하여 땀을 흘리거나 사우나를 통해 땀을 빼야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위 속에서 출렁출렁 물소리가 들리는 것은 몸에 수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3km 정도 달려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진수음이 저절로 없어지며 소변이 나오고 신기하게 갈증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려도 갈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숙취에는 사우나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적당량이 필요하다 그 얘기네요.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마라.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물을 당연히 많이 마셔야 되는데 별 적이 없이 너무 마시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네요. 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수독이라고 그래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즉 술도 맥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독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수독은 물이 필요한 것, 즉 뇌세포와 근육, 내장세포에는 물이 잘 배급되지 않고 불필요한 위나 장처럼 자루나 구멍으로 된 곳에는 수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수독, 물의 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뇌세포에서는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갈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면 편재하였던 위장 속의 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온몸의 세포에 전해짐으로 갈증이 멈추게 됩니다. 위장 속에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위장에 물이 너무 많아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혈액 속에 물이 부족할 때, 즉 뇌나 뇌세포에 물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게 된다. 위장 속에 물이 흡수되어져서 갈증이 멈춘다 이런 얘기죠. 숙취가 아니더라도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몸이 숙취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자주 움직여서 땀을 내거나 사우나를 하면 곧 갈증이 해소됩니다. 결국 수분이랑 가장 알맞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즉 하루 6, 7번 정도, 소변을 볼 정도의 양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6, 7번 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소변을 6, 7번이거든요. 소변 6, 7번, 한 번 소변 보는데 보통 한 200~300ml 나오죠. 200~300ml. 그래서 6번 하면 2, 6, 12, 적게는 1.2L. 그리고 300ml, 3, 7, 21, 2.1L. 그래서 1L에서 2L 사이인데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정도의 양으로 마시면 된다. 지금 이 얘기네요. 6, 7번 소변을 볼 정도의 양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1에서 2L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후에 차 한 잔, 휴식 시간에 차 한 잔 정도 마시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국물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양이죠.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의 경우에 섭취하는 수분의 양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냉성 체질인 사람이 수분을 많이 섭취해도 될까요? 20세의 여사무원인 저는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 편입니다. 방광염. 병원에서 항생물질 처방을 받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냉성 체질인 제가 수분을 많이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찬물 대신 따뜻한 양성 음료를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양성 음료란 생강탕, 매실엽차, 홍차, 벌꿀, 매실절임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 것은 하반신이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 항문과 요도 사이가 남성보다 가깝기 때문에 대장균이 방광으로 침입하여 방광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외에는 냉성 체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보아서 요도를 깨끗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하반신이 더욱 차가워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생강탕이나 홍차나 벌꿀, 매실절임 이런 걸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평상시에 발이 차가운 전형적인 음성 체질이고 냉성 체질인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야 좋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요? 짜게 먹으면 오히려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섭취해야 할 염분의 양은 당신의 본능이 정해줍니다. 염분 섭취량은 하루에 10g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따뜻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는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으로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서스 지방의 장수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소금을 많이 섭취합니다. 흑빵과 치저도 짠데 소금 항아리까지 갖다 놓고 고기와 야채, 콩요리에까지 소금을 뿌려 먹습니다.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의 혈압을 재어보니 역시 최고 혈압이 170에서 190, 혈압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육체 노동을 하고 파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며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춤을 추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트빌리시의 장수학 연구소의 소장은 염분은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부족할 경우 혈압과 식욕이 떨어지고 원기가 없어진다. 염분을 제한하는 일에 부심하기보다는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 땀과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오므라들고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나옵니다. 오령산에 대해 설명했듯이 체내에 여분의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증이 생기기 쉽지만 반대로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물이 배설됨에 따라 수독이 개선되므로 오히려 갈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도 소금을 먹고 간혹 짜게 먹으면 몸이 붓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현상은 체내의 잉여 수분을 피부 쪽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짜게 먹는 사람이라면 여분의 소금을 배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거나 자주 움직여서 땀을 흘리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짜게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소금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이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은 읽어보실 분 제가 2권이니까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일 먼저 도착하는 주소 분한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가면서 보면 되죠 뭐. 미영권님, 반신욕과 족욕 어떤 게 좋은가요? 반신욕이 물론 좋죠. 저는 반신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홍님, 저는 2주마다 무릎에 주사 2개 정도 물을 뺍니다. MSM을 먹고 있어도 자꾸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거기 무릎에 염증의 문제죠. 염증이 부어오르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방 팍 맞으면 여기 부어오르잖아요. 그런 염증이 그 무릎에서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을 다 염증을 좀 없애야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진희님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왔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보샤시하네요. 오늘 다들 왜 이러십니까? 감사합니다. 피부가 좋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또 한번 또 3알 정도 까먹어야죠. 네. 임완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당뇨가 있는데 키 178에 66kg 나가는데 당 안 올리고 살찌는 법 있을까요? 살찌는 법이요? 임완수님,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뭐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 자체를 그냥 쭉쭉 내려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뭐 먹으면 쭉쭉 내려가는지. 당뇨는 뭐 아주 뭐라고 참 좋기는 한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주 쉽게 내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자주 채팅하시다 보면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네, 김선아님 늦었네요. 모두 더워셨죠? 오은주씨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들 다들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시험 문제가 그냥 입으로 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3가지만 적으세요. 제가 말한 거. 제가 좋아하는 음식.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3가지만 적어주세요. 먹는 겁니다. 먹는 식품 3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험 문제입니다. 네. 이쪽 카메라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